자, 이번에는 이제 산화 반응하고 몇 가지 그냥 남아있는 반응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알켄의 반응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마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엔이 있고요.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인데 여기다가 이제 오스미움 테트라옥사이드 이런 걸 써주게 되면은 오스미움 테트라옥사이드가 세노디션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1번 파이랍에 먼저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다른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가 여기 2번 파이랍에도 같이 첨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스뮴이 이렇게 테트라옥사이드 형태로 가서 결합을 할 때 하나가 미리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게 만약에 돌출 방향이라고 가정하면은 옆에서는 점선 방향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 어디션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탄소로 간다면은 이 3번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긴 이런 생성물들이 좀 더 많이 얻어질 수 있다. 뭐 이제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얻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이엔이 우리 디엘젤더 반응 같은 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시그마 결합이 꼭 이렇게 서로 트랜스 배열처럼 S 트랜스 형태로 있으라는 법 없고요. 이렇게 S 시스 배열로 존재할 때 하나는 돌출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붙고요. 하나는 점선 방향으로 와서 붙을 수도 있는데 이때 요거를 뒤집어 버리면 이런 구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용해간에 있을 때 알켄이 S 트랜스 배열일 경우, S 시스 배열일 경우 두 가지 각각이 다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생성물이 나왔을 때 보통 먼저 쓰는 생성물이 밑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더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주생성물로 나오고 이게 이제 부생성물로 얻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MCPBA를 사용해서 반응을 할 때 어떤 입체 선택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그 카벤 첨가 반응할 때 사이먼 스미스 반응에서 알켄의 알릴 자리에 산소나 질소 같은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작용기가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선택성이 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알릴 포지션에 OH 같은 이런 수소 결합이 가능한 구조들이 있다면은 MCPBA 같은 퍼럭스 애시드는 이렇게 해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수소 결합이 가능한 치환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OH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에스터에 있는 이 산소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시스 배열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반응이 훨씬 더 잘 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뒤쪽 점선 방향의 OH자하고도 반응을 할 수 있고 여기 쐐기 방향에 있는 산소하고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다 섞여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섞여서 반응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46%가 다 이걸로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폭사이드가 양쪽의 산소들과 같은 방향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생성물이 가장 많이 얻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입체별이 막 섞여가지고 여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생성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CPBA 같은 퍼럭스 애시드로 에폭사이드 만들려고 한다면 이 알릴 포지션에 붙어 있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입체 선택성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 그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 TFPAA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했는데 알켄에다가 이렇게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TFPAA는 무슨 시약의 약자냐면은 트라이플로로 어, 퍼록시 아세틱 애시드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트라이플로로 퍼록시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해서 TFPA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
CF3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복실산 구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퍼럭시 애시드 구조. 이게 바로 TFPAA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시약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자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이것도 그 MCPB하고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알킬 그룹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등한 퍼럭시 애시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여기에 에폭사이드를 하나 만들어준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넣어준 Na2CO3 같은 경우에는 이 TFPAA가 반응을 하고 나면 요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에폭사이드를 만들어 버리죠. 그럼 여기는 TFA라고 하는 트라이플로로 아세틱 애시드가 돼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강산이거든요. 이게 떨어져서 CF3CO OH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산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성물이 에폭사이드잖아요. 강산 조건에서는 에폭사이드가 또 산촉매에 의해서 고리 열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용도로 과량의 Na2CO3 이런 걸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중화시켜주겠다고 NaOH 막 이런 거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나온 OH- 같은 애들은 친핵성이 비교적 센 애들이라서 얘가 또 에폭사이드 고리를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되고 CO3- 같은 이런 종류들이 친핵성이 거의 없는 그런 염기성 음이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CO3E- 같은 경우에 OH-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염기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이 음이온들이 계속 이쪽으로 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명을 하기 때문에 친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pH 조절하는 용도나 염기성 용액으로 이거를 유지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MCPBA를 썼을 때, 에폭시데이션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결합이 가능한 구조가 붙어 있다면은 바로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게 10배, 이렇게 10배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입체 선택성이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질 때, 그 알릴 포지션에, 이런 알릴 포지션에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가 있나 없나 그걸 꼭 확인하시고 입체 선택성을 판단하셔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KMNO4를 이용하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KMNO4는 뭐 아시다시피 강한 산화제죠. 강한 산화제라서 여기 알켄이나 알카인하고 만나면 여기를 다 끊어버리고 끝에 자리를 CO2H로 바꿔주는 카복실산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강한 산화제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이때 이런 걸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PTA는 약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hase transfer agent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주면 이제 뭐 상전이 시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페이즈 트랜스퍼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서로 섞이지 않는 용액의 계면에서 두 용액 사이를 계면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용액에 섞여 있는 용질들이 서로 섞일 수 있게 용액의 계면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용액이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약들 그걸 갖다 PTA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KMNO4 같은 경우는 극성이 매우 강한 이온 결합성 물질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구조는 그냥 탄화수소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거의 녹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매, 유기용매와 이런 물 이런 걸 같이 함께 써줘야지 이렇게 KMNO4 같은 극성 물질은 물에 녹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무극성 물질은 유기용매에 녹였을 때 그래 봐야 이 두 용매가 서로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섞어주면은 이 두 용매 안에 섞여 있는 물질들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요 PTA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MNO4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용법을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도 뭐 PTA를 사용했고요. CH2CL2 이런 걸 썼는데 10% NaOH 이것도 수용액 상태로 녹여서 집어넣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염기성 조건에서 KMNO4를 사용하고 가열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낮은 온도 조건이다. 콜드 내지는 0도씨 뭐 이런 게 써 있으면은 이 KMNO4를 이용해서 오스뮴 테트라옥사이드처럼 이렇게 다이올을 시너디션 형태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종종 등장하는 반응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KMNO4가 산화제긴 산화제인데 염기성 조건에서 가열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낮은 온도 조건이면은 이렇게 다이올을 만들 수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가 이제 산성 조건이거나 아니면 뭐 염기성 조건이라도 가열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위에서 보신 KMNO4의 원래 성격인 그 강한 산화제 성격을 가지게 돼서 이게 다 분해가 돼 버리겠죠. 이 조건을 좀 잘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용법으로 KMNO4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몇 가지 반응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나왔었던 반응들인데요. NBS하고 HCl을 섞어버리면은 여기서는 NBS는 BR 친전자체로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HCl에서는 Cl-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럼 BR이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될 텐데 이때 이 터셔리 뷰틸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세인 구조가 윙플립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죠. 그러면 뭐 이런 고리 구조에서는 어쨌든 안티 어디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때 CL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차수 높은 쪽으로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때 BR이 끊어져 나오겠죠. 이때 끊어져 나와서 생성된 구조를 보니까 BR하고 CL이 항상 엑시얼 방향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터셔리 뷰틸기가 이쿼토리얼이면요. 여기는 엑시얼이 되고 이건 엑시얼. 그래서 안티 어디션은 항상 엑시얼 방향으로 생성물만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쪽에 있는 게 메이저 프로덕트겠지만 간혹 ECL-가 이렇게 차수 낮은 쪽으로 들어간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조차도 이렇게 CL과 BR은 언제나 엑시얼 방향으로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 프로덕트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생성물을 찾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마이너 프로덕트까지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안티 어디션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 붙은 친전자체와 나중에 끌려 들어간 친액체가 언제나 이렇게 엑시얼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생성물들만 주생성물로 나오게 되고 다른 거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MCPBA에 의해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질 때 수소결합이 가능한 구조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서 이것과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어 줘야 된다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점선 방향으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 알킬 그룹이 메틸기일 때는 이게 1로 생기고 이게 3으로 생긴대요. 이상하게 OR기가 점선인데 여기 점선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쐐기 방향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터셔리 뷰틸기로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사이클로헥세인 구조에 산소가 하나 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구조를 한번 체어폼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이랍은 여기 있을 때 파이랍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래쪽으로 O 알킬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도 수소결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MCPBA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첨가가 될 수 있고 위쪽에서도 여기에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수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고 MCPBA가 이렇게 다가오면 위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차이점은 여기 알킬기는 싱글 본드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로테이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리 바깥쪽이니까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알킬 그룹이 여기로 와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수소결합을 못하고 이 다가오는 MCPBA하고 입체장애가 걸리게 될 수도 있어요. 스테릭 힌드런스가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 산소는 고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라서 회전이 불가능하고요. 항상 이 구조로 주변의 입체장애가 거의 걸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메틀기만 붙여놔도 이렇게 요 OR기랑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
고리 내에 있는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하고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소 결합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알킬 그룹은 이건 회전이 가능한 구조, 여기는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라서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입체 장애가 걸릴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 하고 비율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의 고리를 양성자, 친전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반응들.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는 제법이냐면은 바로 스테로이드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알켄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연결시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 육각형 고리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주르륵 만들어 버릴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이 배열을 눈여겨 봐두셨다가, 이건 뭐 근데 2017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기출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던 적이 있는 거라서요. 그냥 요대로 따라서 그려보시면 어떤 구조가 나올지도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메틀기들 쐐기점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얘를 그 기출 문제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돼요. 얘를 약간 체오폼스럽게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액시얼 이쿼토리얼로 바꿔서 여기에 파이그랍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에는 메틀기가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이중결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체어폼처럼 바꿔가지고요, 여기에 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메틀기가 아래쪽으로 있네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이런 구조에서 H 플러스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뺏어가고, 여기 탄소 양이온생이니까 여기서 전자쌍을 이렇게 주게 되고, 여기 탄소 양이온생이니까 이렇게 전자쌍을 주게 되고, 여기 탄소 양이온생이니까 여기서 또 전자쌍을 하나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시키면요, 체어폼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바로 스테로이드 구조를 바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연결이 아마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던 메틀기들은 그대로 이렇게 메틀기 있고요, 여기 메틀기 하나 있고 여기에 메틀기가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입체 배열을 유추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렇게 CC 이중결합들만 연속적인 고리화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CO 더블 본드도 이렇게 산촉매에 의해서 고리화가 진행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모넨 구조 비슷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일반적인 그 유기 합성에서라기보다는 약간 생합성 경로를 유추하는 그런 반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요. 생체 물질들,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이런 경로로 만들어진다 하는 바로 그 전합성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연구하시는 분야라서 한번 소개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끝으로 뭐 요거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산촉매를 넣었을 때 여기 알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H 플러스가 이렇게 첨가가 될 수 있고 이 자리에도 H 플러스가 첨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먼저 H 플러스가 첨가될까, 이런 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요, 이 분자 내에는 전부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질소죠. 그럼 질소의 유도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질소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요 위치는 동등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고리 구조에 있는 요 알켄은 이쪽으로는 두 번째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결합이 또 이쪽으로도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파이 전자는 이 방향으로 유도 효과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도 유도 효과가 하나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고리 바깥에 있는 사슬 구조는 요 한 방향으로만 유도 효과가 발생하니까 둘 다 똑같은 삼치환 알켄에 질소로부터 두 번째 떨어져 있는 파이결합이라고 할지라도 고리 내에 있는 게 좀 더 질소의 유도 효과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H 플러스가 첨가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겠죠. H가 이제 딱 붙어버리고, 그러면은 요 고리 안에 있는 파이 전자가 여기로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연결돼서 바로 이런 최종 생성물이 얻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리자면은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긴 건데 여기로 파이 전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엔 다이메틸기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겨버리면은 이때 여기는 브릿지 헤드가 돼 버렸어요. 이게 브릿지가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브릿지로 만들어졌고요. 브릿지 헤드에 있는 위치는 이 피오비탈, 탄소 양이온이 생긴 비어있는 피오비탈과 동일한 평면에 놓일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있는 1차 수소나 그 옆자리에 있는 2차 수소만이 제거가 가능한데 이때는 2차 수소의 결합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여기에 이중결합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다른 반응들도 더 있긴 있는데 일단은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 좀 그래도 시험에 좀 나올 법한 개념들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한 게 여기까지였고요. 요거 이제 첨가 반응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알카인으로 또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대한 논문 반응 예시들을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